오늘의 생각, 이기런 시인, 국제 PAN 한국본부 전 이사장, 짝꿍 만들기. 한국 미혼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20대 여성 중 비혼을 희망하는 여성은 44%에 육박한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20대도 53%나 된다. 아직 힘이 있으니 혼자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빠진 듯하다. 살아가는 동안 서로 의지하고 보듬는 짝꿍을 만들고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인 듯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수감돼 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다. 가스실에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고문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기아 상태에서 굶어 죽기도 했다. 그런 중에도 최후까지 버틴 수감자들이 있었다.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강한 사람들이 아니다. 안정된 짝을 이룬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다고 한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자고 어쩌다 생긴 약간의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보살피는 짝꿍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등을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자고 보살피는 짝꿍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독일 언론인 프랑크 시루마허의 서적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1846년 겨울 개척시대에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 지역의 산맥을 넘어가다 돈너 계곡에 갇혀버린 81명의 이야기다. 11월 말 때일은 눈을 만난 이들은 월동장구도 없이 계곡에 갇혀버린 것이다. 젊고 팔팔한 독신 남성부터 핵가족 여러 명의 친척을 포함한 대가족, 부자, 가난한 사람, 이민자 등등. 이들은 다음해 4월 최후의 생존자가 구조될 때까지 무려 5달을 엄동설안의 계곡에 갇혀 살았다. 결국 81명 중 30여 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한다. 팔팔한 독신 남성도 15명이나 있었지만 이들 중 12명이나 죽었다. 그중 5명은 싸우다가 총에 맞거나 칼에 찔려 죽는 폭력의 희생자가 됐다. 그러나 가족을 이룬 구성원들의 생존율은 아주 높았다. 노약자나 어린아이의 생존율도 높았다. 무려 9명의 대가족 전원이 살아남기도 했다. 12명 중 8명이 살아남은 가족도 있었다. 많은 희생자 그룹은 독신 남성들이었다고 한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젊고 생명력이 넘치는 독신 남성들, 특히나 자기 외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홀가분한 남성들이 더 생존율이 높을 것이라는 상식을 깨버린 것이다. 65세의 한 노인은 심한 부상을 입고도 다른 젊은 남성들보다 오래 살았다. 그 이유는 아내의 지극한 보살핌 때문이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3월 말경 노인이 죽자 그때까지 잘 버티던 아내가 이틀 뒤에 죽었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다. 가족은 숭고하다. 젊은 나이엔 힘이 있으니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즐거울 수 있다. 그러나 짝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그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부모 세대가 그래 했듯이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비록 가난하더라도 함께 울고 웃으며 가정을 이루며 자신을 닮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이 바로 행복이다. 그동안 나를 낳고 보살피며 끝없이 사랑을 주던 부모의 행동을 보라. 자신을 보기만 해도 즐거워하는 부모를 보라. 왜 그리 눈물 겹도록 사랑해줄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며 사랑해 보기 전에는 모른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짝을 이루고 사랑하며 후손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 후손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노력하며
행복해하는 공통점이 있다. 수만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지구 동물들의 삶이다. 인구 절벽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 국가에서 인센티브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종 국가고시의 아이를 가진 숫자만큼 가산점이라도 주는 특혜라도 주면 좋겠다.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 절벽 앞에 선 한국의 과제다. 사설,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행복경애, 벗의 행복 기원하며 자타 함께 행복을.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는 매년 3월 20일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 한국은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에 머물렀다. 특히 OECD 38개국 중 35위에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와 문화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왜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것일까? 지금이야말로 창가학회의 올바른 행복관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 도다 조세희 선생님은 행복에는 상대적 행복과 절대적 행복이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 행복이란 물질적으로 충족되거나 욕망이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욕망에는 끝이 없으며 가령 한때는 충족된 듯 해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외부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성립되는 행복이기 때문에 조건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그 행복 역시 사라지고 만다. 이에 반해 절대적 행복이란 어디에 있더라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경애를 말한다.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이기 때문에 절대적 행복이라고 한다. 성불이란 바로 이 절대적 행복 경애를 말한다. 어느 여자보어는 자신을 항상 남과 비교하며 우울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선배의 격려에 용기를 얻고 벗의 행복을 기원하고 격려하는 학회 활동을 시작했다. 학회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어느 날 자신의 생명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환희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다. 자신만의 고뇌에 매몰돼 허우적거리던 자신이 타인을 위해 격려하는 행동을 지속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도다 선생님이 말한 절대적 행복이 무엇인지 실감했다. 이케다 다이사코 선생님은 말했다. 광포에 꾸준히 힘쓰는 실천 속에 자신의 고민을 이겨내어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행복 경애를 크게 열 수 있다. 날마다 진지하게 기원하고 벗의 이야기에 성실하고 끈기 있게 귀를 기울이며 밝고 현명하게 격려한다. 이러한 착실한 실천이 하나하나 모여 인간혁명의 파동을 일으킨다라고 날마다 생기발랄하게 자타 함께 행복을 기원하며 인간혁명의 파동을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행복 경애를 열어갔으면 한다.